73번 한번 봅시다. 자, 73번은 무슨 설비라고 나왔어요?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 그럼 문제 73번은 물적 설비가 뭐예요? 자, 물적 설비가 뭐냐면 위에다 써놔요. 그게 바로 등기소하고 등기부를 물적 설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인적 설비가 뭐예요? 등기관. 그럼 다시요. 물적 설비가 뭐라고요? 등기부와 등기소. 그렇죠? 인적 설비는 등기관. 그럼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설비가 뭐라고요? 등기부 또 등기소. 인적 설비는 등기관. 틀린 것입니다. 구문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관.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후 중에서 읽어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러면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됩니다. 이번에 등기관은 읽어봐요. 자기. 왜 자기라고 안 읽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 그랬더니 수강생이 그래서 어딜가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요. 등기관은 자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뭐 창피하던지. 자, 몇 천이에요? 4천이에요? 2천이에요? 4천 이내의 친적 또는 친적이었던 자. 친적이었던 자는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 그러면 현재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등기 신청일 때 참여 조서가 없으면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여기에 등기관의 제한 사유가 돼. 천수가 몇 천? 4천. 그럼 당속은 5천, 4천? 5천. 당속은 제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간혹 제가 옛날에 모의고사 당속으로 출제해놨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천수 당속. 당속은 5천이거든요. 5천. 자, 그러면 3번에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이 지정 없는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처리할 수 없고요. 자, 4번에 등기소장 줄 쳐놔봐요. 자, 등기소에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지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거야. 대법원장. 뭐라고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업무를 봤다면 하자 있는 등기부이 아니에요. 하자 있는 등기부죠. 그 옆에다 29조 2호라고 써놔요. 29조 몇 호?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등기소장이 뭘로 혼자 돼? 대법원장은. 자, 5번은 등기관의 책임회의에서 등기관을 읽어봐요. 호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는 등기관을 읽어봐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받은 사유는 등기관의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잡아놓고 특히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잘 잡아놔야 돼요. 굳이 잡는다면 몇 번? 2번하고 4번 정도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2번하고 4번. 자, 74번을 한번 가보죠.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 종물 줄 쳐놔봐요. 자, 부합물 종물에다 증축이라고 써놔요. 증축. 자, 그러면 정축, 그러면 부합물 종물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건물이 정축된 경우에도 거기에 줄 쳐놔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저당권 변경 등기를 뭘로 장난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변경 등기 이러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나올 때하고 부동산 변경 등기가 나온 데를 조심해서 봐야 돼.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문제 74번. 자, 봐봐요. 자, 74번과 관련돼서 A가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 했어요? 정축을 했죠. 부합물 종물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정축 부분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요 정축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를 요한다. 근데 여기 1번이 올해 이제 만약에 장난치자. 형님들을 떨어뜨리자.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를 뭘로 장난칠까요? 부동산 변경 등기. 할 필요 없다. 이러면 X야. 부동산 변경 등기는 요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어디가 중심인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1번은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자꾸 봐봐야 돼. 부동산 변경 등기로 나와 있는지 저당권 변경 등기로 나와 있는지 이게는 15회 때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자, 이번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전세권이 만료된 경우에 잘라봐요.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지상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전세권은 안 됩니다. 자, 3번에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 특징은 지적도로가 있어야 돼. 첨부하지만 구문지상권은 범위가 토지의 일부라도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다. 자, 4번에 지상권과 전세권의 부동산 특정된 일부, 부동산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설정 등기가 가능하지만 잘라봐요. 자, 2번 그 후자는 뭐가 보여요?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 등기가 불가능하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5층 건물 중 2층 전부잖아. 2층 전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므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 여기 몇 층 건물인지 봅시다. 자,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 건물 특정층이 일부. 요 도형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줘야죠. 몇 층이에요? 3층이죠. 그럼 전체로 봐서는 요 3층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근데 부동산 특정 전부를 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요 5개 지문도 버릴 게 없어. 그래서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러면 7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죠. 자, 75번은 직권말소를 줄쳐놔봐요. 직권말소. 자, 직권말소는 몇 조예요? 직권말소는 29조 1호하고 2호입니다.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봅시다. 관공서 촉탁에 한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했대. 몇 호? 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격려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돼 안 돼? 안 되죠. 몇 호? 1호. 관할 위반이죠. 자, 3번은 당사자가 이주한 서류 줄쳐놔봐요. 몇 호예요? 9호죠. 그러면 등기 신청에 첨부하였음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의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의 법정 상속 범위에서 격려된 상속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1인, 자기 상속집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1인이 자기거든. 우리가 자기는 안 되고 전원은 된다 그랬죠. 자, 5번입니다. 당사자의 신청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 무슨 건? 유치권. 유치권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몇 호? 2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요 5개 지문 직권만수와 관련돼서 버릴 게 없고요. 다시 한번 잘 익혀야 되고. 자, 76번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잘라봐요. 얼명의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노.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생각하라고, 자기가. 요거 지문에서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이래. 갑소유 부동산은 누구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1억에 대해서. 을한테 뭘 설정했죠? 저당권을 설정이 됐습니다. 다시 100에게 뭐 해야 됐대? 이전됐대. 그러면 이렇게 이전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 사람 이름 불러봐요. 저당권 양수인. 요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했대? 말소 등기를 했다잖아. 말소 등기. 이제 말소를 한 거잖아요.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결. 채무를 이제 변제를 했으니까 말소를 하는 거잖아, 이제. 말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의기등기.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요 사람은 권리자가 되죠. 근데 요 사람이 누구한테 말소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을한테, 병한테? 병한테 하겠죠. 왜냐면 을이 이제 말소하면 등기를 넘겨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사람한테 이제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가 되죠. 근데 갑이 그러면 병한테 뭘 말소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부기등기를 말소해? 주등기. 여기 말소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거든.
그러면 해결 방법으로 옳은 거. 정답은 1번이 되네. 자, 그러면 갑 또는 정은. 자, 정은. 정액이 또 이전됐다네, 또. 자,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되게 말소를 구하면 뭐하다? 충분하다. 정답은 1번이 되네. 봐봐요. 또 그러고 나서 이런 관계에서 소유권이 또 누구한테 넘어갔대? 정한테 넘어갔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권리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사람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현재 소유자의 전 소유자예요.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그러면 얘는 왜 등기를 말소다? 계약 당사자거든. 계약 당사자. 이거는 등기부상 방해받고 있죠. 그래서 전 소유자는 채청이고 현재 소유자는 물청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요거 요즘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작년에 요 지문들이 나와서 어렵게 나왔거든. 그래서 요 등기법이 그 하나 어려운 게 바로 76번 행태가 지문으로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77번으로 가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성소 판결을 받은 권리자가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패소한 등기 의무자 또 나왔다. 앞에 패소한 등기 의무자 이게 주어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케이. 자,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도 경과한 판결에 기한 등기 신청도 수리해야 된다. 맞나요? 자,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하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 2번 지문이었어요. 자, 3번은 피상속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하여서나 아직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거기가 틀렸다. 거칠 후. 여기가 틀렸죠?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매수인과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 즉 포괄승계인 등기래요. 그럼 3번은 X가 되네요. 자, 4번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제시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읽어봐요.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채권자 제시 신청은 동시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4번도 맞네요. 등기 신청의 경우 그러면 자기계약 상방대리, 자기계약 줄잖아 봐요. 그러면 민법 124조죠.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상방대리 가능, 불가능, 불가능. 단 채무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단서가 규정으로서 자기계약 상방대리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허용된다. 그럼 77번 요 5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자, 77번, 78번이 뭐든 등기? 판매 특약 등기. 요걸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나와요? 자, 화살표가 나잖아. 화살표. 그렇죠? 요거.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그러면 요 사람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판매 특약이죠. 요거 권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의무자. 화살이 몇 개? 동시 신청. 화살 방향 같아 해달라요.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 접수 번호는 동일한 접수 번호죠.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왜 불가능해? 별개의 신청 정보니까.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러면 쭉쭉 빠져나가 봐요. 그러면 판매라면 매매 계약과 뭐가 보여? 동시. 맞네요. 자, 2번은 판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동시 신청함으로써 별개의 접수번호에 동일한 접수번호 조심해야 돼요. 자, 판매 특약 등기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판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아마 판매 특약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와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5번. 그러니까 판매 특약 등기가 나오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79만원 등기 신청 줄잖아 봐요. 옳은 것은. 그러면 사립학교는 등기돼야 안 돼? 안 돼. 뭘로 돼? 재단명으로.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함으로써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학교를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 등기 명의, 학교 명의로 안 되는데 뭐 이거.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어사무 능력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 자, 어사무 능력자 세자로 원칙은 자연인. 자연인은 등기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적격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자, 민법상 조합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권리 능력은 없지만 조합을 채무로 표시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누구로 등기되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되죠. 민법상 조합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자, 동의 줄 쳐놔봐요. 동의. 이때 동의는 두 종류가 있죠. 행정동의와 법정동의. 행정동의는 돼야 안 돼? 안 돼. 법정동의는 되죠. 그게 바로 이게 법정동의야. 구로동, 조기, 축구회. 이걸. 그러면 구로동, 조기, 축구회 같은 사연마을은 주민을 구성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적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독립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구로동 조기 축구회가 뭐가 돼요? 등기 명예인.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구로동 조기 축구회 회장. 자,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 등기 신청 자격이 없다. 이러면 틀리죠?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 특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문들 자꾸 익숙해지라고 그냥. 자, 80번입니다. 자,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읽으면 이제 마무리 돼요. 어개풀장 돼야 안 돼. 이유는 뚜껑이 없어서. 뚜껑이 뭔데? 지붕이 없어서. 그죠? 도로법상 도로는 돼야 안 돼. 되죠. 개인도로 되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 안 되죠. 구분 건물의 계약성 공용권. 되죠.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안 돼요. 이유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캐노피는 뭐다 뚜껑이죠. 지붕 씌워놨죠. 근데 뭐가 없어? 벽이 없어. 그럼 안 되죠. 유류 저장된 건 할 수 있고 사이로는 할 수 있다. 사이로가 무슨 창고? 저장 창고가 돼. 그러니까 요거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들 마무리 잘 해놓고 그러면 등기가 되는 할 수 없는 거 몇 개? 4개. 몇 번? 기역, 지읒, 미음, 비읍. 그래서 4개. 정답은 몇 번이다? 4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요거보다 훨씬 쉬워요. 등기법도 요거보다 쉬워. 2문제 정도가 등기법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지금 자 나름대로 요 정도에서 만약에 지금 30개가 나왔다 그러면 등기법 하면 거짓 만점 맞아요. 그러면 15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한 17개, 18개 몇 문제 가정하여서 24문제 가정한다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요 지금 보충학습 해가지고 방과후 수업을 해서 문 걸어 잠그고 외우는 사람에 보내준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공시법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틈나는 대로 자꾸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또 하나 둘 개라도 더 맞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30개 나온다 40개 나온다고 해봐야 시험장 가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장 1분 1초라도 한 문제라도 아껴서 끝까지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된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무슨 법칙이 있어요? 대고 법칙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몇 개 나왔어 이제? 몇 개 나왔어? 막판을 많이 틀렸네?